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저희 늘 어제 저기 하던 세팅 그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 빨리 왔네. 자, 좀그 자리 진행될 동안 없으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선물 세트. 예. 이 영화를 먼저 그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요. 같이 봤는데 보고 나서 그저께 홍천에 갔었어요. 그 여자친구 친척분들을 만나뵈러 이 지부를 위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간 건 아닌데 사실 제가 신인 모더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떨리는데 그래서 홍천에 갔었는데 그 친척분들 여자친구분 이제 아버님도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친척 동갑내기 친척 이성 친척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신이 졸업했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쑥 훑어보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가 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마주하는 순간을 봤거든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코트랩이죠. 저는 구교환의 구트랩. 오늘 지부위를 맡게 된 신인 모더레이터 구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천의 발전 각본 감독 촬영한 장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돈의 발전에서 아리를 연기한 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돈별전 태익역 연기한 장인섭입니다. 네, 오늘 질문을 하신 분들께는 두 장씩 다 5개가 5묶음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초대권이요. 쿠트랩과 건트랩. 건대에도 이 트랩 있죠? 예. 건대 시네마 트랩. 네. 제가 건대 시네마 테크. KU 시네마 테크. 네. 죄송합니다. 신인이어서 너무 떨려요, 제가 지금 정신 못 차리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질문한 5분께 선착순 5분께 이런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 적극적인 질문 부탁드리고 일단 저부터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좀 생각하시면서 계세요. 사실 이건 지금 이 GV는 네이버에서도 같이 실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뻥이에요. 뻥이 사실 내일쯤에 이제 같이 신중이 생겨야 될 텐데 아마 내일 사돈의 팔촌이 연관 검색어 1위로 오를 겁니다. 네. 무슨 얘기부터 지금 사실 8505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영화를 보면은 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리가 수영장에 갔을 때도 전화상으로도 수영장에서 오빠 나 수영장인데 뭐 수영 챙겨줘 그리고 샤워실 화장실에서 이미지도 그렇고 물에 대한 앰비언스도 옥상에서 철렁거리는 앰비언스도 그렇고 그래서 물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계속 저에게 계속 각인이 됐었는데 감독님께서 어떤 물에 대한 기억이나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물에 대한 기억, 물 자체를 그냥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나 샤워하면 기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에 있어서는 늘 물이 주는 어떤 공간 감각적인 느낌이 그 사람을 솔직하게 하는 것 같고 또 맑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필수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에 단순히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의 소리 그리고 물의 그 음악에서도 그런 느낌이 반영됐으면 좋겠었고 그런 의도로 활용했습니다. 그 비도 오고 그죠?
홍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물이 찾아와서 참 저도 물을 무서워하는데 좋아하거든요. 수영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듣고 보니까 음악도 OST도 계속 물 떨어지는 어떤 청아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네. 오프닝과 엔딩에서 나오는 음악의 이미지도 음악의 이미지가 있나요? 음악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에반게리온에 보면은 그 서로의 그 필드 메이트 필드를 나눠주면서 물 안에서 영혼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좀 애니메이션 많이 본 분하고는. 그 에이티 필드라고 이렇게 마음의 벽이 있거든요.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건너들어서 그렇군요. 역시.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다 느꼈겠지만 그 SF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센세이셔널 SF 조금 멜로 이렇게. 그런 사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초자연적인 순간들 혹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들 마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분들이나 감독님께. 그게 느껴지셨나요? 그렇게 찍어두셨던데 그래서 심지어 순간이동하는 느낌. 농담이고, 그래서 싹 찾는 이미지들이 또 너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드여서 그런 알 수 없는 현상들과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근데 그런 포즈도 있더라고. 이렇게 태희기가 이렇게 순간 GPS처럼 찾아가는데 포옹을 많이 하는데 포옹하면서 칩을 살아나요. 그런 혹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 경험들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저는 진짜 있는 게 경험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가로수길이야 말하고 배터리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가로수길이 넓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로수길도 아니고 약간 세로수길 쪽에 있었어요, 제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한 15분 있는데 진짜 저 찾아온 거 막 헉헉거리면서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혹시 말하지. 왜냐면 이거 찍고 나서 사귄. 되게 놀라우셨었겠네요. 그런. 네, 그냥 그래서 이 얘기도 했었어요. 영화에 내가 찍었던 영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지금 영화 주인공 된 느낌이다. 막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분이 주인공인데 진짜 주인공. 뭔가 삶에서 영화의 주인공. 삶의 주인공. 그 남자친구분 영화 보셨나요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헤어졌죠? 왠지 저는 만약 그런 말 딱 들으면 얘가 뻥치나 이럴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약에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저는 없네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사운드 앰비언스도 계속 그렇게 깔아놓으시고. 근데 너무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유리에서 아리로 바꿨어요 이름을. 근데 서울의 수돗물은 아리수란 말이에요. 그런 전 서울의 수돗물이 아리수인데 그 옥상 난장판 물부스를 겪고 유리가 아리로 개명한 건가? 유리에게 태이기는 물이니까. 그래서 죄송 제가 이렇게 너무 비틀즈 코드처럼 접근하죠? 웃기네요. 네. 질문한 게 많은데 사실 질문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그럼 쿠폰이 아니라 그 티켓을 일단 마이크를 하나 마이크를 하나 드릴까요? 저희가 여기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좀 아까 대답하시면서 무대 이미지 말씀하실 때 그 이중성이란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보면서 좀 이중적인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캐릭터를 잡으실 때도 사실은 태익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대사라던가 아니면 행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물론 연출하시면서 좀 마지막에 중요한 장면을 안 보여주시는 경향이 있기도 했지만 중요한 질문에 꼭 대답을 안 하고 피하더라고요. 끝까지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말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봤거든요. 그게 이제 인물에서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장면을 보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아리를 나중에 이제 잠든 아리를 올려다 준 다음에 껴난 다음에 그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화면을 전환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화면을 연출하시는 데 좀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왜 태익이란 인물을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물을 생각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때도 아까 그 대사에도 한번 나왔는데 복잡하지만 간단한 문제라는 말씀 그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작품을 구상하실 때 생각하셨던 게 그런 어떤 이중적인 것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요거 캐릭터 자체는 태익이란 캐릭터 자체가 군대에서 전역하기 직전에는 이제 2년 동안 군대에서 비워진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세상을 느끼기에 적합한 상태의 그런 인물이고 태익이라는 캐릭터도 막 뭔가를 막 의욕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 지켜보면서 파악하고 느끼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익과 그 주변 세계의 어떤 그 삶의 이미지와 뭐 죽음의 이미지 그런 대립도 사실은 하고 싶었었고 뭐 사랑하지만 뭐 새촌인 그런 상태 그런 뭐 이중적인 면들에 있어서는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익이라는 캐릭터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침묵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캐릭터 그렇지만 이 영화도 그렇고 태익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꼭 막 이래 뭐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실 그 편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편집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던져지길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공항실에서 태익이가 이제 그 아리를 안잖아요 뒤에서. 근데 그 잠깐 딱 그 프레임 안에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앉는 것과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앉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태익이를 응원하고 그동안 사실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 차 안에서 답답하셨죠? 안 그러셨어요? 제 컨셉이 약간 같이 객석에서 튀어나온 모델리터 컨셉이어서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저렇게 아리가 제스처를 취하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자 하고 하면서 태익이 저 새끼 저거 그냥 연출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태익이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저를 뒤흔들어 놓은 건데 결국에는 해내셨는데 그거를 너무 답답한 거 왜 저 태익이가 살을 빼면서 용기도 같이 빼졌나 어렸을 때 그 뒤에서 앉던 유리를 앉던 태익이는 어디 가고 저 새끼 왜 저래 했는데 끝에서 가족이 있는데 빵 앉는 순간 역시 세상에서 저는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멋있다. 결국에 저렇게 딱 하고 있나 혹시 추진력을 위함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이제 다시 보내놓고 다시 뛰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안 왔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딱 그 벽에 또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한번 그 벽을 마주한 다음에 공항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역시 추진력을 위함이었군요.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진짜 너무 내일 각자의 전장으로 떠나는데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그 연기하시면서 계속 제스처를 취하시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태익이를? 저는 근데 저도 그랬고 얼마 전에 또 다 같이 봤었는데 그 장면이 또 저도 볼 때마다 저도 다른데 그때는 또 그 장면이 와닿더라고요.
싶더라고요. 아죠. 전 와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네. 되게 쫀득쫀득했거든요. 막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내라 테이가 하면서 그래서 또 4장이 남아 있습니다. 쿠폰 그 티켓이. 네. 그죠? 저 물어보신 줄 알고 네. 물어보신 줄 알고. 네네네. 어떠셨는지. 네, 제가 이거 영화 촬영하면서 딱 2번 울었는데 한 번은 그 찬송하면서 우는 거라고 시나리오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한 번은 태익이랑 안고 돌아가서 뭔가 문 앞에서 딱 진짜 섰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뭔가 참았던 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리는 태익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또 그런 성격의 캐릭터인데 그래도 아까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머릿속으로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감정상 사랑에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아리도 태익이한테 그런 상태인데 머리로나 뭔가 마음으로는 계속 밀어내야 하는 그런 것이 그 장면에서 좀 그렇게 서로 연기가 됐던 것 같고 뭔가 이 태익이라는 인물은 성격상 조금 더 밀어내는 사람인 것 같고 아리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인물인 것 같아요. 티켓 2장 드려야죠. 굉장히 잘 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게 흔치 않은 소재잖아요. 사돈이 아니라 사촌 간의 친척 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건. 혹시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이런 영화를 만드셨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마지막 끝나고 나서부터의 그런 이야기들을 감독님이 원하는 이야기들 어떤 건지 궁금. 끝나고는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하고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고 상상만 해도 이상한데 뭐 여기 가족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 친척 중에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주변에 근데 좀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하면은 주변에 그렇게 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이러면서 다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공감 못할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먼저 사랑 얘기를 하고 싶었고 내가 느끼는 사랑의 그 설레임을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뭐 군대에 있을 때 친구가 휴가 나갔다 와가지고 사촌 동생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예뻐졌더라 그러면서 몇 촌 관계지 그래서 손수를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귀엽게 다가와가지고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캐릭터나 그 사촌과의 사랑이라는 소재랑 그런 뭐 얘기하고 싶은 대사들이나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면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경험이 있는지 저는 외가 친가 다 합해서 저랑 제 여동생만 여자였어요. 다 오빠였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는 사실 남자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족 모임 하고 이러면 1년에 한두 번 오빠들 보면 혼자 막 연애 감정 이런 거를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뭔가 뭐 엄마 아빠 놀이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막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커서는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고 나는 다른 이상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랬고 근데 아리랑 태익이는 사실 그런 경험으로 연기했다기보다는 사랑의 경험은 다 있잖아요. 사랑의 경험은 다 있는데 조금 더 어릴 때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게 신날 것 같은데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자분들은 대체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친척 누나가 좀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근데 누나가 어느 날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죠. 근데 저는 이 영화 제 주변 사람들이 본 사람 중에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가 발가 벗겨진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형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약간 그러니까 자기 남몰래 혼자서 어렸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친척 누나를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약간 이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보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에서 처음에 이 영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자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여자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물어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런 네 저는 근데 뭐 저도 뭐 그랬던 거 비슷한 게 그렇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위력적일 때가 결혼식장이죠. 친척의 결혼식장 때 이렇게 딱 세팅이 된 친척 누나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건 아닌데 아니고 그냥 누나 참 좋아졌다. 참 예뻐졌다, 좋아졌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꿈을 꾼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또 질문 네. 자 이제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가 2년이 됐다고 봤는데 혹시 처음에 편집했을 때랑 지금 2년 동안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랑 좀 달라진 게 있는지 편집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집은 그때 2년 전에 만들어 놓고 고치지 않았고 처음 딱 붙였을 때는 되게 길었었어요. 되게 뭐 저도 시나리오 써는 것도 많고 그 자리에서 뭐 배우들한테 이렇게 해봐 하면서 찍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길고 되게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긴 영상이었는데 그때의 초점을 뒀던 거는 사랑 이야기에 필요한 것만 놔두고 그것만 놔두고 다 빼자. 그래서 빼는 데 되게 많이 주력해서 편집을 했었고 다 된 다음에 그 2년 동안은 딱히 이렇게 고치진 않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그때 했으면 그때 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촬영도 뭐 그때 했으면 그때 한 거다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성격이어가지고 완성된 분을 완성본을 보시는 겁니다. 네. 잠깐 촬영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각본, 감독, 촬영의 장현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감독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시면서 어떤 궁금한 게 있는데 촬영을 하시고 그걸 다시 모니터 하시나요?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하죠. 그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찍고 이동하면 작은 방으로 가자. 가지고 너무 저는 궁금했었어요. 저도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연출자가 촬영을 했을 때 찍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돌려서 모니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딱 찍으면서 그러니까 막 테이크를 조금 가고 그러진 않고 뭐 조금 가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서로 감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잘 됐나? 나 잘 찍었나? 다들 잘했나? 그래서 잘했어 그러면은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인물들의 어떤 그 촉이 좋잖아요. 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감독님께서도 촉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희석 배우님이 맡은 인물의 역할이 태익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간 테이크가 몇 테이크인가요? 내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 이제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테이크를 가고 있을 때 떠올라.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많이 가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많이 가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닌 장면도 사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찍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장면이 그 컷이 있죠. 그 아리 이제 2층방에 혼자서 이렇게 책 보다가 손냄새 맡고 하는 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약간 되게 가까운 클로즈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한 30분 찍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손을요? 아니요. 제 얼굴을. 얼굴. 이게 시트 그때 얼굴. 아니요 그거 말고 아파가지고 누워 있다가 누워 있을 때. 그렇죠. 아파서 누워 미호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 장면 그 장면을 되게 제일 오래 찍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장면들은 뭐 그냥 알아서 찍을 때 저는 진짜 약간 철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사실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보지만 그 찍는 모습을 이렇게 밖에서 보면 되게 웃겼거든요. 이렇게 삼각대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무빙도 보면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카메라가 팔로우하잖아요. 계속 따라가면서 저도 그 프레임 뒤에서 장현 감독님이 뭔가 트위스트를 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네.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 제가 테이크 때문에 하신 거죠? 네. 이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무리수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있으신데 누가 먼저 드셨나요? 제가 입으로 정해도 되나요? 여성분께. 네, 안녕하세요. 이제 태익이는 군대에 다녀와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 동안 아예 둘의 만남 없고 그냥 아이 때의 기억으로만 인지하고 있다가 서로 마주한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뭔가 연락은 하지만 만남이 없고 이런 뭔가 관계를 유지했던 상황이었는지 그 관계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돈의 팔촌 웹툰이 네이버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좀 사전에 둘이 겪었던 전사 역사 같은 게 조금 그려져 있는데 제가 그냥 시나리오 보고서 느꼈던 거는 앞부분에 왜 둘의 엄마분들이 싸우시잖아요. 왜 돈 문제 가지고 원래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10년도 안 보고 평생도 안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였을 거고 그러다가 뭐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뭐 연락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진 같은 거를 봤다거나 이모를 통해서 뭐 그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하에 연기했습니다. 웹툰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그 피리 부는 남자의 웹툰 그 작곡이 아니죠? 그리신 그리신 그 성함 작가분 성함을 제가 지금 긴장해서 까먹었는데 차용훈 작가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배트맨 비긴즈처럼 배트맨의 기원을 찾아가듯이 이제 아리와 그리고 테익의 유리겠죠 그러면 아리와 테익의 이제 비긴즈가 네이버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으니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을 또.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영화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촬영 부분인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커서도 그렇고 좀 이제 핸드헬드로 촬영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얼굴을 과도하게 클로즈업하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영화에서 잘 안 쓰이는 그런 촬영이 많은데 저는 그거를 어떤 좀 이 둘의 사랑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좀 금기시되는 그런 사랑이라서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심정을 담은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그런 의도인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모니터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신 그런 의도이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지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께서 이제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의도 나는 이런 의도야라고 뭐 그렇게 딱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찍으면 좋겠고 이거랑 어울린다라는 생각으로 찍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되게 영화가 되게 유기적으로 되게 근육처럼 움직이면서 인물을 담고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 감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미묘한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딱 핸드헬드가 딱 어울리고 연기도 즉흥 연기가 있는 것처럼 카메라도 나의 마음처럼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카메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전에 찍었는데 네. 인상준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너무너무 애정해서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리랑 하는 장면이 아니고 그 여자친구랑 하는 장면을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사랑의 포에버 그 장면 그게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찍을 때도 제가 그때 찍을 때 거의 도둑 촬영하다시피 찍어가지고 하도 아파트 분들이 조용하라고 소리 지르시고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찍었는데 저는 그 여자친구랑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면 얘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우면서도 근데 자기를 붙잡으려고 잠깐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연기할 때도 원래는 이렇게 앉는 게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더 안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랑의 포에버 이것도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 태희의 어떤 불안한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 서운하신 거 아니죠? 저는 오빠랑 했던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 비 맞는 장면이 제일 좋은데